산들 투어에서 거문도 백도 1박 2일 여행을 떠난다. 거문도 백길은 두 곳에서 열린다. 전남 여수의 연안여객선터미널과 고흥의 녹동항이다. 여수에선 하루 2차례 고속페리가 뜬다. 거문도항까진 2시간 30분, 반대로 여수항까진 1시간 50분가량 걸린다. 녹동항에서 차도선이 1일 1회 왕복 운항한다. 인천에서 밤새 내려와 녹동항에서 7시에 출항하는 차도선을 타고 거문도항으로 출항한다. 중간에 초도항도 들러 거문도로 가는 것이다. 선박에는 승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문도항까지는 3시간 남짓 걸렸다. 거문도에 도착하니 내리던 비는 제법 굵게 내리고 있었다. 해밀턴 모텔 여주인이 마중 나와 숙소까지 안내를 받았다. 백도 유람선을 타기로 했으나 날씨 관계로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점심 식사를 한다. 해밀턴 모텔 주인장의 안내로 마을버스를 타고 녹산대교 입구까지 가는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거문도 땅을 밟지만 애써 녹산등대로 가는 길을 찾는 이는 드물다고 한다. 거문도 등대와 백도 등 가슴에 색이 고픈 관광지가 많은 탓도 있지만 녹산등대까지 7km 거리가 만만찮기 때문이다. 마을버스를 전세 내듯 가득 태우고 거문대교에 도착한다. (2011년) 착공한 이 다리는 총 500억 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교량 560m와 접속도로 890m 등 전체 길이 1.42km 규모다. 거문도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던 거문대교 준공으로 그동안 배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동도와 서도가 연결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속을 뚫고 녹산등대로 오른다. 녹산등대는 서도, 동도, 고도 등 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거문도에서 가장 큰 섬인 서도의 북쪽 끄트머리에 위치한 무인등대이다. 1958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손죽도, 초도, 장도 등 다도해에 흩뿌려진 수많은 섬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숙명처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 거문대교에서 약 1km, 인동초가 피어있는 오르막을 넘자 멀리 녹산등대가 고기잡이 나간 지아비를 기다리는 지어미처럼 수평선을 응시하고 있다. 거문도는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인어의 전설이 전해오는 곳이다. 마을 사람들에 따르면 날씨가 흐린 날엔 어김없이 머리를 풀어 헤친 하얀 피부의 여인이 나타났다고 한다. 여인의 하체는 물고기 모양이지만 상체는 사람으로 달빛 쏟아지는 날에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한다. 하얀 피부의 녹산등대는 인어가 나타났다는 녹산곳, 그 절벽 위에서 마치 신지기처럼 여행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녹산등대 가는 길은 초원을 가로지르며 낭만적이다. 길은 흑염소가 뛰어노는 초원을 가로지르고 새로 단장한 나무데크를 걸어 등대가 서 있는 녹산곳을 오른다. 여느 등대처럼 녹산등대도 전망이 좋다. 남쪽으로 거문도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고 북쪽으로는 다도해의 크고 작은 섬들이 옅은 해무 속에서 나신을 슬쩍슬쩍 보여준다. 시인은 저 초원 어디쯤 누워 이 등대를 바라보았을까. 하얀 인어의 전설을 간직한 녹산에서 외로움에 한껏 몸을 떨고 있다. 녹산등대에서 사진 한 장 찍고 거문초교 서도분교 방향으로 내리막을 걸어본다. 인동초가 군락을 이루며 피어있어 가뿐한 걸음걸이로 서도분교에 도착한다.
약 6km 거리인 거문도 선착장까지 걷기로 했다. 일부는 마을 버스를 타고 간다. 돌담이 정겨운 서도마을은 전형적인 어촌. 돌담에 둘러싸인 밭에는 거문도 쑥은 해풍을 맞고 자라향이 강하고 품질이 뛰어나 비싼 값에 팔리는 거문도 특산물이다. 서도마을에는 거문도 뱃노래 전수관이 있다. 거문도 뱃노래는 어민들이 고기를 잡으며 부르던 노동요. 국, 장구, 괭가리 반주에 맞춰 선소리꾼이 어야디야 어야디야 소리를 매기면 다른 뱃사람들이 뒷소리를 받는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된 거문도 뱃노래는 테너 박인수가 불러 더욱 유명해졌다. 내일 아침 5시 출발하는 백도 유람선을 예약하고 푸짐한 회정식으로 저녁상을 받는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고 하며 숙소에 도착한다. 새벽 4시 울렁찬 바람소리에 놀라 밖을 나가보니 사람이 날아갈 것 같이 거세게 불고 있다. 5시에 출항키로 하는 배는 취소되고 낮 12시쯤 출항하기로 한다고 통보를 받는다. 아침 7시 식사를 하고 불탄봉으로 발길을 옮긴다. 숙소인 해밀턴 모텔이 있는 고도에서 서도를 잇는 사무교를 건너 우회전하면 덕촌마을이 나온다. 정상을 위하여! 불탄봉 트레킹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등산로를 오른다. 봄의 끝자락 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불탄봉 트레킹 코스에는 동백꽃은 지고 없지만 동백나무 숲이 이어져 탐방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육지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는 거문도는 먼바다 섬으로 아열대림이 우거져 사시사철 푸르다. 특히 서도의 불탄봉 트레킹 코스에는 동백 터널 숲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거문도는 동도, 서도, 고도 세 섬으로 이뤄졌다. 이 세 섬이 감싸는 거문도항은 먼바다임에도 파도가 거의 없어 천혜의 항이다. 또한 경관이 빼어나 미항으로 꼽힌다. 이 중 가장 크고 긴 섬인 서도와 두 번째 큰 섬인 동도가 파도와 바람을 막아준다. 거문도항은 가장 작은 섬인 고도에 자리한다. 거문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요새로서 거문도의 도내해의 가치는 제국주의 침탈에서 확인된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영국의 거문도 점령 사건, 1885년 과일제의 태평양전쟁 병참화 등 우리 민족으로선 뼈아픈 역사가 거문도를 관통한다. 아픈 역사임에도 미항으로서 거문도, 전체 조망은 서도의 불탄봉 트레킹에서 한눈에 담는다. 한국의 명산 거문도 불탄봉에 왔습니다. 화이팅! 트레킹 코스는 덕촌마을, 불탄봉, 보로봉, 신선바위, 목너머, 목너미, 거문 등대로 전체 코스는 약 6km쯤이다. 불탄봉 트레킹은 서도의 연봉능선을 따라 이어진다. 동백 터널 숲은 아름다운 동백꽃과 맑고
개운한 공기를 선사한다. 불탄봉까진 경사가 다소 가파르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완만한 능선길이 계속돼 누구나 가볍게 걸을 수 있다. 동백을 비롯한 아열대림 등 거문도의 독특한 식생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지금 뭐 하시는 불탄봉 거예요? 트레킹의 묘미다. 덩굴 제거. 거문도 여기 불탄봉을 왔는데요. 지난번에 왔을 때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와, 이렇게 트레킹을 하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상큼한 기분. 불탄봉이랑 의미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내 가슴이 불타는 것 같아요. 우와, 날아고 싶지요. 또한 긴 능선에 펼쳐진 억새군락에서 푸른 봄의 정취도 만끽할 수 있다. 여기 불탄봉에 동백나무 엄청 많네요. 아주 완전 숲이에요, 숲. 동굴 한마디. 능선 왼쪽으론 남해의 해금강인 백도의 버금갈 만큼의 해벽이 장관을 이룬다. 곳곳에 전망 포인트와 쉼터가 마련돼 있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아픔의 역사도 확인되는데 불탄봉 인근의 일제의 군사시설, 벙커, 관측소 등이 바로 그것이다. 거문도 주민에 따르면 불탄봉의 지명은 산불에서 유래한다. 본래는 지명이 없었는데 산불이 난 뒤 자연스레 불탄봉이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정확한 유래는 아니다. 여기에다 하나를 더 붙이면 좋겠다. 붉은 동백꽃이 온 산을 가득 메워 불에 탄 듯 붉게 보여서 불탄봉이 아닐까. 트레킹 내내 동백나무의 향연은 아름답다. 더구나 동백꽃을 피게 하는 조그마한 동박새를 마주하면 그들의 울림에 일상의 먼지가 씻기는 듯하다. 촛대바위는 숲 터널이 끝나고 본격적인 섬 능선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이정표다. 능선길은 보로봉으로 이어지는 남쪽 해안의 절벽을 타고 흐르지만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어 걷기에 편안하다. 결국 거문도에서 가장 넓은 하늘과 바다는 걷는 자의 차지가 되었다. 동백꽃을 따라 거문도를 걸음하면 보다 근사한 겨울여행 봄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걸 다 이 높이까지 짊어지고 오는 화물강자님은 역시 화물강자님이십니다. 잡게 땡겨 찍었다. 오, 그래. 염소가 홀러서 지금 저기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신선바위인가봐. 우리가 신선이다. 보로봉 정상에서 바라본 전망.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불을 밝힌 거문도 등대와 수백 년 묵은 수월산의 동백나무 숲이 있고, 인근에는 깎아지는 듯한 바위벽을 둘러친 남해안 절경 백도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또 다른 동백숲을 통과해 보로봉 정상을 찍고 365개의 돌계단을 내려가니 목 넘어 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거문도 등대가 있는 수월산은 과히 경치가 그만이다. 수백 년 된 동백나무가 가득한 숲안으로 등대길은 아름다운 둘레길로 이어져 있다. 목 너머는 파도가 높을 때면 양쪽 바닷물이 넘나들어 문행이라고도 불리는데 입구까지는 도로가 연결되고 또 주차장도 구비돼 있다. 목 너머를 건너 수월산으로 들어섰다. 와, 수백 년 된 동백 나무가 있는 수월산에
들어가는데 완전히 정글이네. 검문도 등대까지가 1.7km 하니까 1시간 안에 가겠네. 검은등대 약 1.5km 구간은 검은도 자연관찰로이다. 어느덧 등대가 코앞이다. 검은도 등대는 남해안 최초의 등대로 1905년 첫 등을 밝혔다. 100년 동안 백길의 길잡이가 되었던 원용의 구등탑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남겨두고 2006년 높이 33m의 육각형 등탑이 신축됐다. 검은도 등대는 등탑에 전망대를 설치해 멀리 백도까지 조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시 목 너머에 와서 차도를 따라 서도와 고도로 편안하게 복귀할 수 있다. 약 2km 거리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듯 걸으면 좋은 곳이다. 백도 여행을 예약되어 유람선이 정상 출항 소식을 접한 것이다. 고도에 도착 급하게 점심을 먹고 백도 유람선을 탔다. 백도를 구경 오신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여러분을 모시고 백도 구경을 다녀올 선장입니다. 여러분이 흥선하고 계신 백도 관광 유람선 오늘은 검문도를 출발하여 백도 구경을 마치고 검문도까지 다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백도는 한국의 10대 비경 중 하나로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섬 가운데 하나다.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망망한 바다 위에 점점이 뿌려진 39개의 크고 작은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무인군도로 검은도에서 동쪽으로 28km쯤 떨어져 있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으며 1987년부터 관광객은 물론이고 낚시꾼들도 입도할 수 없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지난 1979년 12월 11일 대한민국의 명승 제7호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 덕택에 원시적인 자연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백도를 가까이에서 보는 순간 그 신비로움에 절로 탄성이 터져 나온다. 백도는 다시 상백도와 하백도로 나뉘는데 상백도 수리섬에 있는 등대는 일제강점기인 1938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백도의 중심 역할을 한다. 백도 안에는 동백나무와 호박나무, 눈양나무 등 353종의 아열대 식물과 천연기념물인 흑비둘기를 비롯해 가마우지, 휘파람새, 팔색조 등 보기 힘든 30여 종의 조류와 희귀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해양생물 또한 붉은 산호 등 170여 종이 서식하고 있어 남해의 해금강으로 불린다. 또한 각시바위와 서방바위, 병풍바위, 곰바위 등 바위섬들마다 파도 위로 솟구쳐 올라 천태만상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다. 그야말로 비경 중의 비경이다. 검은도까지 가서 백도를 보지 못했다면 안 간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검은도 절경의 절반 이상이 백도에 있기 때문이다. 백도는 검은도보다 여행할 기회가 적다. 기상 때문이다. 그래서 백도는 하늘이 허락해야만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백도에서 돌아서 급히 서둘러 오후 3시 30분 출항하는 여수행 카페리오를 타게 된다. 백도 유람선 여행을 하기 위해 귀향하는 배를 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녹동항으로 가는 배는 1시 20분, 여수항을 가는 배는 3시 30분인 것이다. 검은도항에서 녹동항으로 가는 배를 여수항으로 가는 배로 변경 예약한 것이다. 여행 프로그램에 도움 주신 해밀턴 모텔 주인장께 감사를 드린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꼭 한번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